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과의 우리와의 갈등 관계. 경제 보복이 촉발한 한일 갈등인데요. 해법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해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미국은 우리와 일본에게. 일본에게는 화이트 국가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에겐 일본 자산 매각 중단하라.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국가로의 한국을 유지하고 일본 자산,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일본 자산 매각은 중단하라. 이게 미국의 중재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더 이상 갈등을 벌이지 말자. 그 표현을 분쟁 중지 협정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지 협정을 미국이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 양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막상 한일 당국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 보면 청와대, 미국의 우려다. 현 상황 동결하라는 뜻이다. 보도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관방장관은 사실과는 다른 보도다. 화이트 국가 죄의 방침 불교이다. 일본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법, 미국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법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결정권 있는 의원도 좀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방일의원단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동이 연기가 됐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2인자니까 굉장히 실권이 있잖아요. 여기 만나면 뭔가 돌파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원래는요,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요.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방일 의원단이 일본 측에 뭔가를 얘기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8.15까지, 광복절까지 미뤄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본 메시지를 그 사이에 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요. 그리고 좀 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의원단이 이런 얘기를 일본 의원들한테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본 메시지를 낼 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8.15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해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의원 일행들이 방일하는 것도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뵙고 지금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들 좀 막자.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각 정부에 전달해서 모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눈 얘기는 계속 나가면은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인식에는 같이 했습니다. 자, 방일단의 모습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기사 소개했는데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법. 이른바 분쟁 중지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의원단이 일본 의원 측에 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의 조치를 좀 광복절까지 연기하라. 이 두 가지 해법이 나왔는데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두 가지 해법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죠. 예, 당연히 그렇게라도 돼서 예. 지금 루비콘 강을 내일 건너잖아요. 예. 내일 일본 아베 주재 장관 회의에서 예. 그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하는 거 천여 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일이 품목별로 허가 맡아라. 예. 그게 루비콘강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반도체 휴대폰 부품 3개 품목을 수출 제한하는 거는 예. 루비콘 건너기 전에 조만한 색강 걷는 겁니다. 색강 걷는 건데 이번에는 1000여 개 품목 우리의 어떤 영향이 끼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번에는요.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앞두고 임박하고 오늘 사무차관회의 일본에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라도 우선 미국의 제안이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예. 한국을 제외하는 걸 일단 스톱. 예. 한국도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예.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징용 배상금 주는 거 스톱. 예. 그건 미국의 뜻인데 예. 저는 그게 쉽게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 예, 워낙에 우리는 원해요. 예. 스톱 일단 정지하는 게. 근데 미국이 그럴 정도로 지금 힘을 실어서 하는가. 아. 저는 내일 그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예. 미국이 우리도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의 좀 그러면 그치지 않느냐. 실제는 성사가 안 되고 미국이 약간 그냥 우리도 움직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일본 관방장관이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고 딱 잘랐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의원 예. 한일 의원 연맹 의원단. 회의도 예. 자민당 이인자 간사장이 회의 열리기 전 14분 전에 안 나타났어요. 내일 보자고 연기해버렸어요. 예. 일본 반응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예.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도 예. 오늘 강경화 장관하고 열립니다만은 예. 일본 측은 저는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예.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 같다. 어.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된다. 다만 우리 한국 의원이 예. 얘기했잖아요. 8월 15일 8.15 선언까지 예. 담화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 정도는 잘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뭐 정지된다. 이거는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시되는 해법에 윤용걸 전 대표께서는 찬성을 하시지만 좋은 해법이라고 보시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네. 거네요. 자, 임병식 전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거론된 해법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갈등관리 협상 전문가 과정을 한번 수료한 적이 있었는데 예. 원칙이 이렇습니다. 예. 입장을 보지 말고 이익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 입장만 보면은 흔히 하는 말로 너 하는 태도가 싸가지 없다. 예. 이래가지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감정만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너무 커지니까 뭐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감정을 내세우면서 예. 뒤에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예. 봐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이 뭔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부부싸움 할 때도 예. 마지막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처갓집을 욕을 한다든지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감정이 치유가 안 되는 커져서 거죠. 더 커지죠. 예. 싸움이.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이제 저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예. 저희는 또 거기에 맞불론기로 지소미아를 폐기를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갈 데 없는 형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고 예. 어떤 시간을 벌어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문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현명하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 뭐 서명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15일까지. 예. 그분들을 서명하는 거하고도 괴를 좀 같이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 서명을 하면서 내세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예. 의견이 다르면은 손을 잡은 채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등을 돌리느냐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해법이라든지 우리 예. 정부 서청원 방일단이 예. 주장한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온 해법을 보면은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단이 제시한 그런 제안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일본의 태도. 글쎄요. 쉽사리 받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건너갔을 때 이른바 노쇼가 또 벌어졌습니다. 노쇼. 안 나타났어요. 보시면 일본 약속 시간 14분 남기고 자민당 간사장 면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름 말씀드렸는데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뭐 자민당 내 2인조라고 알려 있습니다. 14분 남기고 못 간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약속을 깬 거예요. 노쇼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아니 못 올 거면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몇 시간 남기는 오전에는 알려줘야죠. 상황이 생겨도 못 갑니다. 이유는요.
일본도 지금 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 일정이 바빠서 그런다는 건데. 아니, 그거 다 예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 보시죠. 방일 한국 의원들 문전박대 말 돌자 서통원 단장.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나오면은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수습하는 얘기 같아요. 일본 개원 일정 겹쳐서 수년 됐다.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만난 의원들 뭐 분위기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분위기는 이래요. 자, 조대진 변호사. 이거 노쇼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요? 그렇죠. 여기 뭐 말은 취소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그냥 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교적인 되게 결례죠. 뭔가 지금 일본이요. 우리 한국,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일부러 네. 좀 뭔가 홀대한다. 저번에도 우리 실무단이 갔을 때 창고 같은 데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화해 제스처까지는 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한국 그 방일 한국 의원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라도 들어보려는 시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태도를 대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도 이미 그 아베의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수용돼 있다고. 일부러 보여집니다. 그러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베와 한 몸이고 어쨌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독립적인 그런 자세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영석 변호사. 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있습니다. 뭐 근데 국내 상황까지 아니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ARF 그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좀 미국이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걸 알고 좀 만날 거예요. 오늘 뭐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만나고 또 서로 악수만 한 번 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싹 흘겨보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지금 그 미국의 그 해법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었던 원인이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일본 자산 매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그 일본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는 거는 결국 그 큰 틀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해라라는 걸 청와대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그 한국에 양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선뜻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그 본인들이 해왔던 말을 어떻게 이거를 주워 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외교장관으로서 그동안 스탠스를 취한 걸 보면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라는 거는 그 국회 권력이 사실 행정부하고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국회 간사장을 만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외연 외교가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간사장이 이거를 계획적으로 취소시킨 건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명분이 없는 행위지만 간사장의 포지션이 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실무와 바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당장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례를 감수하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치 내부도 지금 내각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장관들은요 현역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쪽이. 아무튼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를 일부러 약간 안 만나주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뭔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풀려갈지 오늘 좀 지켜봐야 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